살면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게는 오랜 시간 믿고 지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얼굴을 드러냈던 그때였습니다. 마치 수년간 들여다본 거울이 전혀 다른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았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스러워 말문이 막혔던 적 없으신가요? 한 테이블에서 웃고 있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당혹감. 그건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력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연습된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만남의 자리에서, 회의실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본 모습은 그 뒤에 숨겨져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숨겨진 본성을 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큰 사건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스쳐 지나가는 반응, 무의식적 행동까지 바로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 진실의 순간이라 부를 수 있는 7가지 특별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들을 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뒤늦은 후회와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 구석에 특별한 사람이 떠오르고 계신가요? 그 미묘한 감각, 그 희미한 의문들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진실되게 만드는 지도가 되길 바라며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가치 있는 통찰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흥미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그 좋은 인상을 확인해주는 증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미소, 예의 바른 말투, 친절한 행동, 이런 것들이 첫인상을 강화하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이상, 신호들의 미묘한 불일치를 무의식적으로 지워버립니다. 아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의식적으로 숨기는데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자 에크만 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면은 통제된 상황, 특히 첫 만남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가면이 벗겨질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3가지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압박감을 느낄 때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필터가 약해집니다. 그때 평소 억누르고 있던 본능적 반응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둘째,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입니다. 시간, 돈, 관심, 인정 같은 자원이 부족해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무엇을 포기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죠. 셋째, 힘의 균형이 깨질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권력이 주어지거나 반대로 누군가의 권위에 도전받을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힘이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항상 큰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잠깐 스친 표정,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속에 진짜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큰 순간에는 자신을 통제하지만 작은 순간에는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소하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 속에서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 습관적인 행동들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순간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와 스트레스 상황에서입니다. 평소엔 여유 있고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또는 급한 마감이 닥쳤을 때 보이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나타나는 표정과 말투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카페에 있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아 그의 옷을 적셨습니다. 평소 웃음이 많고 다정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더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거 비싼 거예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 10초 만에 제 마음속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이런 상황을 정서적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고 본능적 반응이 그대로 표출됩니다. 위기 상황은 감정 조절 능력과 자기 통제력의 진짜 수준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우선시하는지입니다. 자신의 불편함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 하는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지 아니면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이런 순간에 진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상이 평화로울 때는 모두 친절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언젠가 함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그때 옆 사람의 진짜 본성에 당황하게 됩니다. 미리 알아보려면 작은 스트레스 상황을 관찰하세요. 교통체증이 있을 때,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올 때 보이는 반응이 힌트가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인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에게 보이는 태도에 주목하세요. 반면 인격이 단단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당황스러워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 헤아립니다. 순간의 스트레스에 자신의 가치관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작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입니다. 동창회 총무, 아파트 동대표, 동호회 리더 같은 작은 직함을 맡은 후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 전 이웃과 함께 봉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수평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한 분이 그룹장을 맡게 된 후 말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해요. 다음 모임은 내가 편한 날로 잡을게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즐거운 봉사 모임이 부담스러운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권력 취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감옥 실험에서도 증명되었죠. 평범한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나눴더니 교도관 역할의 학생들이 불과 며칠 만에 권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실험일 뿐인데도 말이죠. 심리학자 데이먼 필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권력에 취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자존감 수준을 보여준다. 내면의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권력에 더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결정권만 주어져도 그것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추진력이 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율성을 침해받는 느낌, 누군가에게 통제받는 답답함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관계에서 위계를 만들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위가 없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더 경청하는지 살펴보세요.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나요? 또 메뉴 선택, 장소 정하기 같은 작은 결정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면 더 큰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권한을 받았을 때 더 책임감을 느끼고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권한을 독점하기보다 나누려 합니다. 작은 권력을 내세우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거절을 당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상대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드러나는 그 반응에 주목해 보세요.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집들이에 초대했는데 마침 중요한 약속이 있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데 이미 잡아둔 약속이 있어서 어렵네요. 그런데 그 순간 상대의 표정이 굳더니 그래, 알았어. 다들 바쁘지 뭐. 라며 짧게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고 오랜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이러한 현상을 조건부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때만 유지되는 거래적 관계라는 것이죠. 거절은 이런 조건부 관계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그 후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나요? 아니면 즉각적인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나요? 관계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거나 보복 행동을 하지는 않나요? 이런 순간에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 하는 불안감에 자신의 진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대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게 되죠. 결국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신호는 작은 거절에 대한 반응입니다. 식사 메뉴 선택, 만남 시간 조정 같은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도 그 패턴이 드러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거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관계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죠.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무엇보다 거절과 관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 관계는 여전히 소중해.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입니다. 특히 식당 종업원, 택시기사, 마트 직원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보입니다. 최근 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자 갑자기 음식을 들고 온 종업원에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종업원이 당황하며 사과하자 겉으로는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그 표정에는 여전히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지인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를 파워 테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눈앞의 사람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 패턴의 근본에는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필요와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예의를 갖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즉각적으로 표출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단지 까다로운 성격이네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그런 무례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결국 그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도 언젠가 쓸모가 다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식사할 때, 붐비는 장소에서 또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서비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반면 진정으로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실수가 있어도 침착하게 대화로 해결합니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6번째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실수를 했을 때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실수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숙도와 자기 인식 수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발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 부분은 한 팀원이 담당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 대조적이었죠. 한 사람은 즉시 제가 그 부분을 맡았으니 제 책임입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자료 형식이 바뀌어서 그랬어요. 원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고 시간도 너무 촉박했어요. 라며 여러 이유를 늘어놓았습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이런 차이를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설명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을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껴 방어적이 되는 사람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한 반응의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능력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내면의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그저 성격 차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피로해집니다. 함께 일하거나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두고 소모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신호로는 작은 실수에 대한 반응과 타인의 실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소한 착오나 지각 같은 상황에서도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난 일색인지 맥락을 고려하는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면 건강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내 실수였어요. 라는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취약점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7번째 순간은 타인의 이야기와 비밀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나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 사람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관계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얼마 전 친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리에 없는 다른 지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사실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건데 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인이 다른 자리에서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조셉 루프트는 이런 행동을 정보 통제력의 결렬이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은 단순한 입조심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존중과 경계 인식의 표현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쉽게 공유하는 사람은 정보를 통한 관심과 우위를 얻으려는 심리적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처음에는 그저 이야기를 잘 나누는 사람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집니다.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뢰와 깊은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패턴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신호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이 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살짝 흘리며 이야기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또한 이건 비밀인데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소중히 다룹니다.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며 특히 민감한 정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관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의 소재로 타인의 비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패턴은 모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이제 이런 패턴을 알아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을 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제 4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우리 몸과 마음은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불편함이나 긴장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가빈 드 베커는 이를 생존의 신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오랜 진화 과정에서 발달한 위험 감지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미묘한 신호들을 종합해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한 감정을 무시합니다. 난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오해하는 거겠지라며 자신의 신호를 억누르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리는 경고음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일기에 적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눠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세요. 경계선이란 여러분이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지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에게 약속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먼저 자리를 뜨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알리는 것이죠. 경계선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 세운 경계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경계 설정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셋째, 자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우리는 타인의 문제 행동은 잘 보지만 자신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앞서 이야기한 패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는 질문을 정기적으로 던져보세요. 나는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가?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가? 자기 점검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인식을 높이고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넷째, 문제 패턴을 발견했다면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라는 비난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라고 표현하세요. 물론 모든 관계가 개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계를 무시하고 변화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때로는 실수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인지 서로를 소진시키는 관계인지의 차이입니다. 또한 자신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편견이 판단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시각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통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진정성은 결국 서로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살펴본 7가지 상황들, 위기와 스트레스 때의 반응, 작은 권력을 쥐었을 때의 변화, 거절 앞에서의 태도, 약자를 대하는 방식,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실수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 이 모든 순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말과 표정이 아닌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가치관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패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일관됩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떠하든 기본적인 인간 존중과 자기 인식이 흔들리지 않죠. 반면 문제적인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인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영상을 보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주변 사람의 패턴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고요. 기억하세요. 관계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비난이나 단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진실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고 진정한 타인 사랑은 상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만큼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